자,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싹 다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상학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예비고이 되셨을 때 그 누구보다 자신있게 잘 그려야 되는 것 3대장이 누가 있냐면 절대값, 합성함수, 그리고 오늘 하는 가우스 그래프 3개는 자신있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번에 합성함수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좀 기준 틀을 얘기하면서 빨리 그리는 방식에 대한 복습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그리는 방식까지 다 알려줄 거야. 근데 당연한 거지만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 거다. 알았냐? 자, 그래서 아직 우리 시간이 남았잖아. 뒤로 가면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씩 다 해보자. 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에만 포커스를 둬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뭐 저번에 하다 만 거잖아. 그래서 그냥 다 하자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수학상에서 원래 문제 풀다가 가우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볍게 얘기를 해준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당연히 까먹었을 테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자, 가우스는 뭐를 부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자,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아도 된다는 뜻이야. 최대 정수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답이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일단 좀 체크를 하자. 또 이따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고요.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보는 건 아니다. 우리 문제 풀면서 몇 번 봤어요. 이렇게 생긴 되가로 스타일처럼 생긴 기호가 있는데 이거를 가우스라는 기호라고 부르고, 자, 그 가우스 기호 안에 뭔가가 식 또는 문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자, 그때 이거를 계산했을 때 n이 나왔다고 쳐보자. 물론 n은 결과값이 정수라고 했잖아. 자, 이분은 정수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분석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써줄게. 자, 여기다가 쓸 공간을 좀 남겨놓으세요. 밑에다가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정수가 나왔다는 데 했잖아. 그 말은요, 가우스를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거 하나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우스 접근하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냥 가우스 계산해 라고 있지만 가우스 안에 있는 이 미지수의 정체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야. 가우스 안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x라고 써놨잖아. x를 자,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 경우는 풀이하는 기준이 항상 뭐가 되냐면 범위 나누기라고 일단 적어둡시다. 자,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럼 생각해 볼래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기호 안에 2가 있었다 쳐보자. 자, 답은 정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2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를 찾아. 그럼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아도 된다 그랬죠? 그럼 2는 2를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지. 그러면 얘는 가장 큰 정수가 2라고 쓰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2.3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를 찾아보래. 뭐니? 3은 넘어가잖아. 근데 2는 안 넘어가잖아. 그래서 얘도 2야. 2.8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얘도 2는 2.8을 안 넘어가지만 3부터 넘어가죠. 그래서 얘도 가우스 값이 2야. 얘도 해볼래? 2.9999 한번 해볼래? 자, 얘는 3보다 조금 작은 숫자다. 그럼 얘를 넘어가지 않는 정수는 2는 안 넘어가는데 3부터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지. 그래서 얘도 가우스 값이 2야. 자, 일단 정수로 나와야 돼. 근데 언제부터 이 가우스 값이 2에서 딴 숫자로 바뀌냐면 3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3이지. 왜? 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3도 안 넘어가잖아. 자, 일부러 내가 숫자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가 나오는 범위가 어떻게 됐냐? 2만 주목해봐. 여기까지만. 그럼 가우스 안에 있는 애를 내가 x라고 써놨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가우스 계산했을 때 2가 나오는 x 값들의 정체가 누구셔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기 자신은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언제부터 안 돼? 3 됐을 때 안 들어가.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은 안 들어가. 그래서 등호가 위는 빠져야 돼. 왼쪽만 등호야. 오른쪽은 안 들어가. 자, 그럼 이걸 공식화할 거라고. 내가 여기 n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n을 집어넣어 볼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답들이 다 n이 나왔어요. 2가 n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n 집어넣고 3은 뭐라고 하면 되겠냐? 2보다 1이 큰 숫자 아니니? 따라서 n보다 1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기에 있는 x 찾는 공식이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범위 나누기라고 써놨잖아. 그때 범위 나누기 할 때 범위 기준이 이 빨간색 기준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가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걸 좀 찾아볼까? 자, 3번이죠.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일반적으로 자,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는 가우스 안에 두 숫자 또는 식이 더하기 구조로 이렇게 돼 있으면 걔를 자, 루트를 쪼개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될까 안 될까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두 개를 각각 가우스를 씌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자, 확인해 보자. 자, 숫자를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x가 2.3이고 y가 한 3.7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이거랑 가우스를 각각 씌운 거랑 두 개 더한 거가 같은지 다른지 생각해 보자. 우리. 자, 2.3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는 2 맞나요? 3.7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는 3 맞죠? 더하면 5지. 근데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해버리면 6이죠. 6. 그럼 6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는 6이잖아. 그래서 얘는 두 개는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 자,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어. 자, 이런 거야. 2.3은 똑같은데요. 자, 3.7이 아니라 3.5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y가 3.5다. 그럼 똑같이 좌변 우변 비교해볼게요. 자, 그럼 계산. 얘 2죠? 얘 3이죠? 더했더니 얼마냐면 5.8이죠. 5.8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는 6이 아니지? 5죠? 그럼 이번엔 어때? 더한 거랑 같을 때도 있어. 자, 그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네, 이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위에 게 왜 달라졌을까를 좀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0.3하고 0.7을 더해버리면 1이잖아. 근데 0.3하고 0.7이 두 숫자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소수 부분이라고 해도 되지. 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돼버리면 정수 부분만 더하면 5인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돼버리다 보니까 앞에 자리수가 1이 더 추가가 돼.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계산했을 때 최대 정수가 1이 커져.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좌변 유변이 달라져 버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수 부분 더해버리면 0.8이지. 걔는 가우스 계산하면 날라가. 정효가 그러다 뽀잔다. 알았냐? 잠 좀 깨세요. 자, 0.8은 가우스 계산하면 날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만 되냐면 소, 수, 부, 분의 합이 위에 거는 1이다. 아래 거는 1이 아니지. 그러면 1인 경우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약간 파생된 게 이 모양인데요. 자, 무조건 될 때 하나 얘기 좀 해주려고 해. 잘 봐봐. 여기 있는 x, y는 특정 숫자가 아니야. 그냥 막 미지수야, 말 그대로. 근데 이번엔 x에다가 뒤에다가 n이 더해져 있어요. 자, 이분은 정수세요. 정수. 자, 이런 모양이 있으면 걔는 쪼개도 된대. 자, 이렇게 쪼개도 된대. 얘는 무조건 돼요. 자, 이것 따로 증명하진 않을 거야.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예제를 여기다가 먼저 쓸게. 밑에다가 쭉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요. 정석 같은 데 보면 있어. 원래 정석이 옛날 스타일 문제가 많거든. 자,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x 찾아봐야 x 찾으래.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지식을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아까 말한 게 정수는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도 된다 그랬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바꿨을 때 가우스 x 해놓고 뒤에 마이너스 2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도 얘는 된다. 자, 그러면 가우스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은 가우스 모양이지. 그러면 마치 뭐냐면 동류항 같은 거야. 그럼 더하기 빼기 해도 돼요. 그러면 개수가 둘 다 1이니까 2 가우스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2 넘기면 1이니까 가우스 x가 1이 되죠. 그렇게 되죠. 자, 근데 찾는 건 x의 범위잖아.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빨간색을 내가 알려준 거야. 범위 찾는 거야, x의 범위. 자, 그래서 x가, 자, 여기가 n 값이 1이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답이 뭐가 되겠어? x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거 쓸 거니까 혹시 필기한 사람 지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방정식의 차이는 그래. 절대값이 많이 나오고 가우스도 나와. 2차 방정식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중학교 때는 그런 거는 시험에서 하나 나오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아니죠. 가우스 안에 있는 문자의 범위를, x를 찾을 때에는 범위 나눠서 푼다라고 빨간색으로 내가 방금 지운 거. 밑에다가 써뒀지. 근데 x의 범위가 다음에서만 한번 찾아보라고 준 거야.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우스가 있으니까 범위를 넣을 건데 0하고 2 사이에 있는 x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특징적인 건 얘는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가우스는. 그럼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는 특정 정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범위 나누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0부터 1이 되기 직전까지는 가우스 값이 뭐가 나오냐면 뭐냐? 0이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우스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자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은 3분의 1이 됐으므로 x가 홀마 루트 3분의 1이다. 그럼 3분의 루트 3이다. 자, 니네 절대값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했다? 절대값 풀어서 x값이 1개, 2개, 3개 막 이렇게 나왔어. 그게 나왔을 때 답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반드시 뭐 갖고 했어요? 맨 앞에 있는 전제 조건 갖고 찾았지. 그치?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x값은 근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죠? 절대값 풀 때랑 컨셉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게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근데 3분의 루트 3 들어가냐? 이게 1보다 작잖아. 그럼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 답은 뭐만 써야 되냐면 3분의 루트 3만 써야 돼. 자,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된다. 범위에 맞는 x값만 답이 된다는 거 꼭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니네가 좀 감각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노란색 범위 찾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 가우스가 빵이다. 동요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범위가 1이 됐을 때부터는 가우스가 1이 돼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x가 1부터 2보다 자 끝에 범위가 1이야. 자, 그때는 가우스 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 자, 됐나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러면. 자, 그래서 x의 제곱이 3분의 2니까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6이다 유리화하면 자 똑같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만 답이야 마이너스는 또 안 될 것이고 3분의 루트 6은 1보다는 크냐? 작아요. 작냐? 그럼 범위 안 작지 루트 보니까 작지 둘 다 답.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나? 답이 없네. 그렇죠 그럼 얘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답은 얘만 답인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그냥 시계 계산하는 아이디어만 얘기한 거고, 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자, 이건 이따가 내가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줄게. 번호가 4번, 5번이죠? 네. 자, 아까 여기 두 개가 더하기 구조였지.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정수일 때는 톡 튀어나오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곱하기일 때는 어떻게 될까? x 문자 앞에다가 만약에 n이라는 정수를 곱했어요. 응? 그럼 얘는 가우스 밖으로 n 문자만 탈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를 말하고 싶은 거야. 얘도 원칙적으로는 안 돼. 일단 체크만 해놔. 이따가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시계 계산은 이게 다고 그림 그릴 겁니다. 이제 자 해봅시다. 이제 오늘 하려고 한 건 사실 이것 때문이야. 다 지우고 할 거니까 텔리 관련하세요. 자, 다 썼어? 정해봐. 졸지 마. 잘 봐. 알았지? 자, 번호는 이제 2번이죠. 네모 2번입니다. 자, 가우스 그래프 그림이 할 거예요. 자,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간단한 것부터 해서 약간씩 변형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저번에 숙제 내릴 때 내가 가우스 수업을 안 했다 보니까 페이지 중간에 예제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빼먹고 숙제 내줬지? 그거는 숙제 안 해도 돼. 알았죠? 오늘 해주는 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책에 있는 거 그냥 다 풀어줄 거야. 대신 집에서 오늘 그리는 거 복수, 그래프 그리는 거 복습은 좀 하세요. 근데 오늘 하는 것도 빨리 그리는 방식이 합성함수 때 많지 유치해 또 막 뒤집고 막 별의별 얘기했잖아. 유치하게 좀 표현할 거야. 더 유치해 사실. 알았죠? 자, 근데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그리는 거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진지하게 듣자. 알았죠? 자, 일단 이런 거 한번 해볼 거다. 자, y는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에 자 가우스의 위치에 좀 주목을 해봐. 전체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 한번 빨리 그리는 것까지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원칙적인 거부터 쭉쭉쭉쭉쭉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거 번호를 잘못 써줬는데요. 이거 동그라미 1번만 지울래? 동그라미 1번만 지우자. 자, 요거랑 같은 제목이야. 요거랑 자, 미안해. 요거만 지우자. 자, 그럼 이제 1번이야. 간단한 식부터 하겠다 했잖아. y는 x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우스 씌운 거 한번 그려보려고 해. 처음이니까 원칙적인 걸 다 할 거야. 자, 나중에는 원칙적인 거 안 할 거야. 빨리 그리는 것만 할 거야. 자, 원칙은 뭐였어요? 아까 범위 나누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눠. 자, x가 자 똑같은 거야. 어느 숫자부터 어느 숫자까지는 어떤 정수가 나오는지를 범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x가 0에서부터 1까지라면 그때 가우스 x가 뭐가 나오냐면 0이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가우스 x가 1인 거 아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는 가우스 x 계산한 게 2가 나와. 자, 근데 우리 음수는 안 해봤잖아. 근데 음수도 한번 해볼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뭐 나올까? 마이너스. 야, 숫자 하나 생각해봐. 마이너스 0.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0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은 자 0은 0.5보다 마이너스 0.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보니까 규칙이 있지 않아? 왼쪽에 등호 쪽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나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문제 조건마다 조금씩 달라. 자, 일반적으로는 이래. 자, 그럼 얘 4개만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들어. 봐봐. 자, 그리고요, 오늘 그리는 거 좀 종이 아끼지 말고,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할까? 자기 손바닥 4마디 정도 이상 되게 X축, Y축을 그리세요. 좀 크게 찍으라니까? 4마디 이상 되게끔 X축, Y축을 좀 크게 그려. 그림 그리고 천천히 그릴 테니까 이쁘게 잘 그려놓으세요. 자, 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범위에서 가우스 S가 0이라는 뜻은 식이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저기 쓸 공간 있으려나? Y 여기에서의 Y가 뭐가 나오냐면 가우스 S가 0이라네. 그럼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야. 그럼 얘는 뭐겠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Y는 2라는 상수함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그걸 다 그릴 거야. 자, 보셔요. 그러면 Y는 0은 X축이지. X축이야.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잘 들어봐봐.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범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다가 1까지만 자 이렇게 라인을 그었어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만 y는 0을 그리겠다는 얘기야.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얘들아.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만 그릴래?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 0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자, y축이, x축이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1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빵꾸를 뚫고 이렇게 이어서 그리면 돼. 어디까지만 그린다 했어? 0부터 1까지만 그린다 했잖아. 그래서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범위에 맞춰서만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 것도 해보자. y는 1이면 위에 한 칸 위에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여기 중에서 어느 범위에서만 그리냐면 1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야. 여기 말이야. 그림을 어떻게 그려? 1은 범위 안에 이번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색칠하고 2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빵꾸 뚫고 여기만 그리겠다. 저기 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2는 또 위에 한 칸 그려야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2에서부터 3까지잖아.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 범위를 또 그려. 여기죠?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만 y는 2라는 그래프를 2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3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그려. 자, y는 마이너스 1도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인 거 알겠지?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범위에서만 그려. 자, 그럼 마이너스 1 그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뭐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1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4, 0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빵꾸 뚫고 여기만 그리겠다는 거. 자, 여기다가 그린 지금 주황색 그림이 바로 가우스 X의 그래프예요. 그럼 조금 범위를 안 그리긴 했지만 규칙성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다음 건 어떻게 그려지겠냐? 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한 칸씩 한 칸씩 그렸어. 맞지? 근데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위로 한 칸씩 위로 한 칸씩 올라가잖아. 마치 뭐 같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한 것처럼 계속 복사 붙여넣기 구조인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범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만 더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칸에는 여기가 색칠이고 여기가 빵꾸가 되게끔 하고 여기가 라인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아래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넘겨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마찬가지 딱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여기가 색칠이고 여기가 빵꾸 되게끔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계속 이 패턴이 이어져요. 쭉 이어져요. 자, 지금까지 그린 게 y는 가우스 X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원칙인데요. 야, 수능에 나왔다 쳐보자. 이거 범위 나눠서 그리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수능 문제가 이런 식이 나오지는 않겠죠. 뭔가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범위 나눠서 그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 당연한 거야.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빨리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유치예요. 자, 얘도 좀 크게 그려. 자, 과정은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작년엔 이걸 글씨로 다 써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말로 하면서 그릴게. 봐라. 원래 가우스가 없었던 fx에 가우스를 씌운 거잖아. 그럼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가우스를 씌우지 않은 애를 그려요. 이건 기본 함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리자. 자, 그래서 y는 x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랬습니다. 자, 왼쪽 거 보면서 느껴보는 거다.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가우스는 답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정수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y 값이니까 y 값 쪽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여기 같은 경우는 1이 있고 2가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맞니? 그렇게 됐을 때 y축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숫자에서부터 y는 x라는 그래프 쪽에다가 가상의 화살표를 이렇게 탁 그려. 이렇게. 그럼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그 지점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본드칠을 해요. 본드칠을 해요. 자, 이제까지만 해보자. 여기 y는 여기도 본드칠을 했어. 자, 물론 여기에서 화살표를 여기다가 한 거야. 자, 화살표 만난 지점에다가 본드칠 주황색을 했다. 그리고 이 y는 x를 실이라고 생각해. 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유치한 거야. 본드칠한 부분이 있죠? 이거 다 흰색 부분 실이라 그랬다? 그럼 본드칠 안 한 쪽은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당겨져. 안 붙어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 본드칠한 거 바로 아래쪽을 칼로 자른다고 생각해. 칼로 본드칠한 거 바로 아래쪽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본드가 붙어 있으니까 실이 고정돼 있겠지? 근데 이쪽은 본드 칠한 부분 바로 밑에를 잘랐으니까 실이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밑으로 처지겠지. 뭐라고요? 중력 때문에 밑으로 처지겠죠. 이렇게. 근데 또 유치한 얘기 할게. 선생님, 중력 때문에 실이 처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저거랑 좀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만 처지냐면 x축하고 평행할 때까지만 처져. 그래서 정확하게 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라인까지만 내려. 됐나요? 그러면 이쪽은 비어있잖아. 본드 칠한 거 바로 밑에 잘랐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서 내려온 끝부분은 다 빵꾸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림이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저쪽에 있는 주황색하고 똑같은 거야. 자, 알겠니? 유치하게 얘기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빨리 그려요. 모든 그래프를. 자, 그럼 시작을 다시 얘기할게. 처음에 뭐부터 그려? 원래 함수를 그려. 누구? 가우스를 씌우기 전에 2분을 그려요. 자, 원래 문제가 이거였죠. 가우스를 씌우기 전에 저 그림을 흰색으로 그린 다음에 y축에서부터 정수 라인에서 만나는 점들을 다 주황색 본드칠을 해. 그 다음 본드칠한 바로 밑에를 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중력에 의해서 실이 처지는데 그때 처지는 거가 x축하고 평행할 때까지만 밑으로 처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노란색 구조일 때까지만 쭉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대쪽 방향은 무조건 평분 처리. 자,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라인 하나 더 그리면 본드칠을 어디다가 하겠어? 여기에다가 본드칠 한 다음에 자르는 거는 본드칠한 걸 밑에 자르고 나서 실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데 언제까지만 처진다? x축하고 평행할 때까지만 처진다. 그림이 똑같이 만들어진다. 유치하지만 완벽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상 앞으로는 범위 나눠서 하지 않을 거야. 너무 오래 걸리거든. 알겠지? 자, 저번에 합성함수 할 때는 내가 원칙적인 풀이를 딱 한 번만 해줬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자, 다 그리면 2차 함수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x제곱이라는 기본 2차 함수인데 거기에 식의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웠어요. 아, 미안. 가우스 씌웠어요. 위에 거랑 모양은 똑같아요. 그럼 지금 말한 빨리 그리는 방식 그냥 해보려고. 또 크게 그리, 이것도 크게 그리자. 범위 안 나눠. 자, 좀 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폭을 좀 넓게 그릴게요. 자, 일부러 좀 폭을 넓게 그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원함수를 그렸죠? 가우스 씌워져 있지 않은 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Y축에서 정수 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을 다 본드칠을 했잖아. 자, 그럼 이번엔 정수 부분이, 자,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엔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얘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화살표 할 건 방향이 한 곳밖에 없는데 얘는 양변에다가 양쪽에다가 화살표를 다 쏠 수 있지.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화살표를 다 쏘는 거야. 물론 여기까지 다 화살표를 다 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야, 그럼 만난 지점이 두 군데씩 생기는 거 느껴지니까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주황색 본드를 칠해요. 자, 근데 사실 여기도 정수잖아. 그럼 여기도 본드를 칠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종해봐. 잘 보세요. 주황색 바로 아랫부분만 칼로 잘라. 칼로 자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실이 쳐지겠지. 실이 아래로 쳐져. 그럼 아래서부터 그려볼까? 실이 쳐지니까 어떻게 그려져? X축에 얘는 닿겠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쳐지냐면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실이 쳐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빵꾸 뚫으라고 했죠. 야, 이거 숫자 하나 표현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가 1이지. 그럼 대입했을 때 1이 되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최고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진짜 너무 아래로 많이 그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피를 너무 확대했네.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숫자 다 표시하고 해볼까?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기 2예요. 그럼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얘까지만 하죠? 얘는 루트 3이겠네 그러면.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자, 근데 중력의 법칙에 의한 걸 그려봅시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이 중력에 의해서 쳐지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끔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겠네. 반대편은 빵꾸. 여기도 줄이 이렇게 쳐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쫙 쳐지고 빵꾸. 이렇게 된다. 자, 물론 주황색 색칠되어 있는 것도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자, 반대편도 해볼까요? 줄이 쳐지니까 여기까지만 쳐지게끔 내려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뭔지 알겠어요? 표현할 때는 내가 그릴 때 따로따로 그리긴 했지만 여기 주황색이 색칠된 게 그래프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치 하나의 상부처럼 이어져.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쳐지고 여기도 쳐지고 여기도 다 쳐져. 언제까지? X축하고 평행할 때까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쳐지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고 빵꾸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요것도 안 그랬구나. 요거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만 빤 거야. 괴상한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자, 1차 함수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절대값이었어. 자, 똑같아. 절대값이 아니라 가우. 가우스. 절대값이라고 그러네. 자, 그럼 빠른 방법 바로 하자. 뭐부터 그려요? 가우스 안 씌워져 있는 거 먼저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정수 부분에서 화살표 쏘세요. 자, 이렇게 되겠다. 만난 지점에다 뭐 하라고? 표치를 하세요. 본드 칠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래를 칼로 자르라고 했죠? 자, 탁 자르고. 자, 항상 본드 칠하면 아래쪽 자르는 거다. 아래쪽 자르는 거다. 자, 그럼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쳐지고 다 쳐지겠지. 이렇게 다 쳐지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쳐져? x축하고 평행할 때까지만 쳐져.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리는 게 가우스 마이너스 x 그림이에요. 야, 근데 이건 생각할 게 있어. 내가 이걸 왜 해줬냐면, 야, 수학적인 논리는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1번 문제 이거 그려줬지. 자, 여기다 할게. 이거 여기다가 그릴게. 녹색으로. 아까 그려봤어. 그림이 아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였어. 아까 그린 게 이거였다? 지금 그린 게 노란색이고 아까 게 녹색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뭔지 알겠어요? 야, 봐. 야, 내가 수능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도형이 이동 때 강조했던 거 뭐였냐면 다 강조했죠. 사실 다 중요하거든요. 그 생각? 식만 보고 판단해봐 얘들아. 얘를 예로 갖고는 대칭 이동 또는 평행 이동이 뭐가 있냐? 말을 이해 못했니?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이 식으로 만들어. y는 안 했네. y축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x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문자 대입했지. 그게 뭐였어요? y축 대칭이었지. 뭐라고? y축 대칭 이동이었지.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가는 게 y축 대칭 이동이야. 도형 이동도 했죠 이거. 그쵸? 그럼 상상해봐. 녹색을 y축 기준 데칼코마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오겠지. 맞냐?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오겠지.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오겠지. 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오겠지. y축 대칭 이동되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야. 얘를 그려서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죠. 얘가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이거 갖고 가우스 빨리 그리는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알겠어요? 생각의 사고를 여러 유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대칭 이동 개념으로도 그릴 수 있구나. 자,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y는 fx의 절대값이온 유형에 대해서 좀 쭉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번호가 4번이다. 얘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사고 아니야? 사고 봤지? 맞지? 자, 그럼 얘도 빨리 그리는 거 바로 할 수 있다. 해볼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뭐부터 그래요? y는 2분의 x 그려. 2분의 1 x. 그냥 1차 함수 스타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두 번째 단계는 정수 라인에서 화살표를 그어서 만나는 지점에다가 번드치를 해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드칠한 거 바로 아래쪽으로 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자르시고요. 자르세요. 아이고, 여기 안 했다. 여기가 아니지, 딱 아래쪽이지, 아래쪽. 미안. 여기 본드칠 안 했다. 자, 아래쪽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잘라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쳐집니다. 자, 쳐지는 거 그냥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쳐지겠네? 언제까지? 요만큼까지. 여기는 빵. 얘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쳐지면서 여기가 빵꾸고 정확하게 여기 라인. 얘도 쳐지면서 이렇게 내려와.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이 저 그림의 일단 정체인데. 자, 일단 숫자도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 여기가 1이었으니까 뭐 대입해야지 1이 나오냐면 2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4 대입해야지만 2 나오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죠? 자, 그럼 쟤도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겠다든가.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함수 분석하는 거 얘기 중에 처음 했던 얘기 중에 맨 두 번째쯤에 써졌던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y는 afx하고 y는 fax 두 개 그려줬던 거 기억나요? 저번에 했던 겁니다. 이거 뜻이 뭐였죠? 얘는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a배만큼 위로 잡아 늘리는 거였어요. x축 기준으로 2배 잡아 늘리는 2면은 2배 잡아 늘리는 거였어요. 그림 하나 그려줬죠? 2차 함수 스타일 갖다가. 그럼 얘는 뭐였죠? 반대였지. 일단 y축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게 fx였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됐어? 축소였지, 축소. Y축이 아니고 y축 기준으로. 네? 아니죠. 반대였잖아, 반대. 곱하기 2 했으면 2배 멀어지는 게 아니라 2배 축소였다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지. 압축된 것처럼 그렸지. 그래서 내가 반대라고 그랬잖아. 모든 게 반대야. 얘는 x축 기준 확대, 얘는 y축 기준 축소의 의미였어요. 2였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해됐니? 그럼 이게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도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얘를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저처럼 녹색으로 그릴 거야. 이거 아까 내가 기본 그림이라고 한번 처음 해준 거다. 또 그릴게. 자, 좀 밑에다가 그릴게.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포개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이란 말이지. 그러면 아까 그린 게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가 1이었을 때 자, 이렇게 그렸었단 말이야. 아까 그랬던 거야, 이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x에서 2분의 x가 됐잖아.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구조지. 그러면 x에다가 뭔가 곱한 거니까 이게 아니죠. x에다가 곱한 건 이거잖아. 반대로 해석한다 그랬다. 맞냐? 일단 어느 축 기준? y축 기준이야. 좀 어려워 근데. y축 기준이야. 그렇게 됐는데 반대로 생각하라 했잖아. 그럼 2분의 1 곱했으면 2분의 1 축소가 아니라 2배 확대야. 이해됐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녹색 그래프가 2배로 잡아 늘리는 거야. 양옆으로 2배 잡아 늘리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뭐가 바뀌냐면 한 칸 떨어져 있었지. 그게 2칸으로 벌어져. 그 다음에 그래프를 2배 잡아 늘린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녹색이 한 칸짜리였는데 2칸으로 벌어져. 애니메이션처럼 상상해야 돼요, 이거는.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잘 봐라. 얘 같은 경우는 녹색이 y축에 붙어있지. 그럼 거리가 있어? 없지. 그럼 멀어질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럼 계속 붙어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길이는 몇 배로 늘어나요? 2배로 늘어나요. 상상할 수 있겠나?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빵꾸가 뚫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y축하고의 거리가 점은 거리가 없다 사실. 알았냐? 얘도 거리가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리는 안 벌어지지만 그래프의 길이는 두 칸으로 늘어나. 그래서 상상했을 때 전체적으로 양옆으로 2배 잡아 늘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그리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래서 알려준 거야 이거. 알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나? 자, 오늘 처음이니까 좀 생소한데 공부해야 돼 이거. 알았죠?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니까. 책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번호가 네모 2번이었구나. 자, 이제 네모 3번 할 거다. 자, 이번엔 어떤 스타일을 그릴 거냐면 y는 fx라는 식에 아까는 전체자가 절대값이어서 가우스 씌웠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원래 함수에 가우스 씌운 거를 뺄 거야. 이건 또 어떻게 될까? 이거 원래 더하기 하는 것도 있는데 더하기 하는 건 좀 특징적인 게 재미가 없어서 안 할 거야. 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자, 지금 하는 건 필기하지 마라. 숫자로 생각해보자. fx가 3.1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가우스 씌우면 어떻게 되죠? 3.1에다가 3이죠. 3.1에서 3 빼면 답이 0.1이죠. 자, 7.8 한번 해봅시다. 7.8에서 7.8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7이지. 빼면은 0.8이지. 그럼 0.1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숫자의 소수 부분이지. 얘도 원래 숫자의 소수 부분이지. 그래서 얘는 숫자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에는 소수 부분의 양의 소수 부분. 그래서 양의 소수 부분. 자, 됐나요? 숫자로 대입하니까 하나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에서는 뭐가 될까? 야, 잘 봐라. 니네 이건 이미 했던 건데 식이 복잡하니까 눈에 안 들어올 뿐이야. 조용히 봐. 졸지 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우스는 무조건 계산하면 숫자로 나온다. 정수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숫자야. 그럼 니네 공부한 것 중에 원래 함수에다가 뒤에다가 뭔가 숫자를 더하든지 빼든지 했던 게 어떤 개념이었니? 평행이동이었지. y축 평행이동. 그래서 함수에서는 얘를 y는 fx를 자 y축 방향 평행이동이에요. 자, 알겠죠? 그러면 그려보자. 자, 얘도 원칙적인 그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 먼저. 자, y는 x라는 기본 그래프가 있는데 절대값, 또 절대값이 가우스 씌운 걸 뺄 거야. 자, 위에 구조랑 똑같죠? 가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 나눠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음수 쪽 먼저 범위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범위를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범위 똑같죠? 계산하면은 자, 가우스 x가 뭐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 나왔었지? 아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식을 바로 쓰자 그래. 자리가 좀 애매하다. 식을 쭉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범위 같은 경우에는 y는 무슨 식이 나오냐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함수 스타일이 나와. 두 번째 줄의 범위에서는 x, 자, 빵이니까 마이너스 빵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요.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2가 되죠. 아까랑 순서는 똑같아. 범위 나눈 다음에 식을 찾고 그래프에다가 그리는 과정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체험을 하자 말이야. 얘도 크게 그리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그리자. 자,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x절편 1이지.
그래서 첫 번째 걸 그려. 여기다 색깔 오버랩 할 거다. 알았죠? 자, 범위가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야. 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잠깐만. 항상 명수구나. 플러스.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를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부호가 다 반대죠? 아이고 미안. 이거 플러스지 근데? 맞지? 자, 미안. 그럼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아이고, 2. 죄송해요. 아. 이 정도 괜찮잖아, 얘들아. 그래. 저거 그럼 위에도 y축 방향 그 위에 주황색 글씨.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를 원래 붙여야죠. 그렇죠? 당연하게. 가로도 안 썼네. 자, 해보자 그러면 다시. 자,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범위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그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범위가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그래서 그림은 뭐만 그려? 마이너스 1은 색칠이 들어가.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0일 때 해당하는 함수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빵꾸를 뚫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만 그리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만 사용할 거야.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여기인데, 자, 그때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0부터 1은 빵꾸잖아. 그럼 여기만 그리는 거야. 자, 1부터 2까지는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려요. 이렇게. 자, 범위는 1부터 2예요. 1부터 2예요. 그럼 1부터 2에 해당하는 누구만 그래요? 1에는 범위 들어가니까 색칠이고 2는 안 들어가니까 빵꾸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자, 이거 안 그렸지? 자, 얘도 해보자. y절편 마이너스 2야. x절편 2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지나가게끔 그려. 자, 2부터 3이잖아. 그러면 2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2는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니까 빵꾸 뚫어서 이렇게 그려. 자, 그럼 어때요? 그림이 아까처럼 가우스 그림 기본 그래프처럼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인 거 아니겠어? 가로 세로 한 칸짜리다. 그게 한 칸씩 복붙한 구조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과정에서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굳이 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과 같은 패턴이 좌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게 요 그래프의 정체예요. 자, 그럼 또 유치하게 빨리 그리는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순서는 아까랑 비슷하다. 유치하게 표현하는 것만 좀 달라요. 야, 맨 처음에 뭐 했어요? 가우스가 씌워져 있지 않은 원함수를 그렸는데 얘는 가우스가 씌워져 있지 않은 원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없을 때를 그려. 그럼 기본 함수 그리는 거야. 얘가 없을 때를 그려. 그럼 또 y는 x죠? y는 x를 그리세요. 자, 우리 답을 찾았어. 빨간색 그래프라는 거. 저거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게. 똑같다? 야,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냐면 y축에서 정수 라인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찾고 그래프에다가 화살표 그어서 만나는 점에다가 다 본드칠을 했죠? 자, 본드칠 하세요. 다 본드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자르는 것도 똑같아. 본드칠 한쪽 아래에다가 본드칠 한쪽 아래에다가 칼질해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이 달라. 뭐냐면 내가 이거 뭐라고 했었겠어요? 평행이동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y축 방향.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들이 다 어떠냐면 잘 봐라. 쪼갠 것 때문에 전체 그래프가 다 요것도 안 했구나 표시. 자 요것도 하자. 요거 해놓고 칼질하자. 요거 안 했지. 칼질하다 보니까 전체 실타래가 부분 조각이 나눠졌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평행이동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요 구간에 있는 요 실타래 있죠. 얘를 아까는 축 늘어뜨렸지만 이번엔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평행이동 시키냐면 색칠한 부분이 X축에 닿을 때까지만 평행이동 시켜. 그럼 얘는 한 칸 떨어져 있지. 그럼 한 칸만 밑으로 사이즈 내리는 거야. 평행이동 개념이야. 그래서 얘를 아래로 평행이동한 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오겠죠.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프를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유치하게 표현했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거 없다.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시켜 X축에 닿을 때까지 내리는데 자 이번에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내려와서 이렇게 돼. 그럼 이쪽이 좀 신기한 거야. 내렸지. 얘는 구간이 뭐예요? 여기 실타래 무슨 모양이에요? 자 옆에다 그릴게. 이렇게 생긴 실타래에 있는 거잖아. 이거 여기. 그럼 걔를 어떻게 한다고? X축에 닿을 때까지라고 하는데 요거 좀 잘 들어라. 선생님 얘는 X축에 닿아 있는데 그 평행이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가 아니라 닿는다고 했을 때의 의미가 빵꾸 뚫린 부분이 아니라 색칠한 부분이 닿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빵꾸가 닿아 있는 거지 색칠이 닿아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색칠한 건 아래에 한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마찬가지로 위로 한 칸 끄집어 올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정리할 수 있겠다. 평행이동을 언제까지? X축에 닿을 때까지 시키는데 색칠한 부분이 닿을 때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그림이 실타래가 이렇게 생긴 그림 아니겠냐? 얘를 두 칸 떨어져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두 칸 위로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랑 패턴이 완전 똑같지. 나중에 이거 원래 함수의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원래 하나가 더 있어. 주기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했어 내가 알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할 건데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주기함수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함수들을 다 주기함수라고 해요. 수원에 한삼각함수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주기함수예요. 그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총알 정전해놓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렵거든. 자, 얘도 주기함수야. 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주기함수야. 나중에 할 거다. 자, 그래서 빨리 그리는 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조각조각 난 부분을 색칠한 부분이 X축에 닿을 때까지 평행이동을 시킨다. 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일 때? 이런 구조일 때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절대값 그래프 무조건 다 빨리 그리지 못한다고 했죠?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 수능 문제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밖에 안 나와. 그럼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도구는 다 알고 있어요. 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야, 그럼 오늘 8시까지 하는 거냐, 우리? 네. 맛있다. 아, 맞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나는 안 기쁜데 니네들한테 기쁜 거야. 3일절 날 쉬어요. 아싸 하지 마. 전혀 반갑지 않아. 니네는 뭐 쉬는 거 꼬박꼬박 잘 챙겨 먹냐, 이렇게. 명절도 2번이나 쉬어. 보충은 화목토만 몰빵으로 다 하고. 난 걔는 미안해 죽겠어, 지금. 어제도 6시간 했는데 막, 와. 아까 얘기했죠? 개념 4시간 했다고. 숙제도 왕창 내줘. 개념 4시간, 걔는 노트 필기 집에서 해오는 게 숙제거든. 집에서 개념 보면서 노트 써와야 되지. 그럼 최소 3시간 걸려. 근데 그걸 정주행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러지. 그래도 오래 걸려. 그런 데다가 단원도 걔네는 2단원씩 나가시면 그럼 숙제도 많아. 책 한 권이긴 한데. 얘는 정말 파라다이스야 진짜. 알았어? 힘든 티 내지 마 그러니까. 어쩜 같은 상황인데 일이 다를 수가 있는지. 물론 하는 내용은 니네가 더 어렵지 지금은. 그래도 하는 양에 따지면 니네 정말 편한 거야. 알았어요? 금요일날 힘든 티 내지 마. 그날 많이 할 거다. 내 생각엔 개념 한 3시간 이상 할 것 같아. 챕터 하나 다 할 거기 때문에.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쉬워서 그냥 막 할 거야. 안 어려워요.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거야. 진짜 쉬워.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인가? 자, 이건 빨리 그리는 그림이었고, 자, 똑같은 패턴. 이것도 빨리 그리는 거 있어요? 아니, 이게 정형화된 건 이거 2개밖에 안 할 거예요. 자, 요거.
자, y는 fx를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f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걸, 또 절대값이네. 가우스 씌운 걸 뺐으니까 아까 같은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그거를 빨리 그리는 걸 그냥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얘도 크게 그려. 자, 아까처럼 폭을 좀 넓게 그리겠습니다. 자, 원함수를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Y축의 정수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래프에다가 흑살 표시를 쭉쭉쭉 해. 자, 그럼 여기 만날 것이고, 만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자, 요거부터 할까? 표시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난 지점에다가 마찬가지로 본드칠을 샥 하십니다. 이번엔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자, 그러면 휘어진 실타래가 구간 나눠졌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눠진 구간을 x축에 닿을 때까지만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간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보면 실타래가 이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이해됐어? 그럼 그거를 마찬가지야. 색칠한 부분이 x축에 닿을 때까지만 아래로 내려. 자,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 칸짜리잖아. 그래서 아래로 한 칸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요. 색칠한 부분 여기 있습니다. 밑으로 한 칸, 두 칸 내려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 돼. 귀여워.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얘 폭이 조금씩 좁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폭이 점점점 좁아져. 아까 숫자 써봤잖아.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왔잖아. 폭이 점점점 좁아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얘는 3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3칸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미 색칠한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함수 그대로 그려주면 땡입니다. 물론 여기는 빵꾸고요. 이상하게 생겼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칼로 끊었잖아. 아까 끊은 거 표시 안 했구나. 자, 많이 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눠진 거를 얘도 요만큼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얘도 아랫부분이 색칠인데 닿아 있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할 게 없어. 그냥 여기 빵꾸야.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은 아래가 색칠이고 위가 빵꾸인 거 알겠지? 자, 위를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마찬가지로 아래로 한 칸 잡아내려요. 그러면 색칠한 거 바닥에 닿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야, 참고로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위아래 폭은 똑같이 한 칸짜리인 거 알겠어? 다 한 칸짜리야. 위아래는 정수 부분 기준으로 잘랐잖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다 한 칸이야. 위아래는. 그래서 얘도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잡아내요. 폭이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